뜨거운 여름 오전, 거대한 저택 안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진돗개의 짖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78세 김태준 회장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짖지 않던 진돗개 백호가 새로운 가정부를 보고 미친 듯이 짖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이럴 수가. 백호야, 설마 너도 느끼는 거야? 이 여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잠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10년 동안 온순하기만 하던 개가 갑자기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목격하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밝혀가 봅시다. 김태준 회장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태준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 뒤에는 20년째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박소영이 5살 딸 하연이와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시야가 나빠진 산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하연아. 회장이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들과 며느리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살 손녀 김하연이 실종된 것입니다. 하연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낼게.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회장은 그날부터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국의 수많은 탐정과 경찰들을 동원해 손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연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하연이가 생후 2개월 때부터 키우던 진돗개 백호가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없어진 후 백호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조차 겨우 순종할 뿐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백호야, 너도 하연이를 그리워하는구나. 우리 둘이 끝까지 기다려보자. 하늘이 분명 건강하게 돌려보내주실 거야.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 무더운 여름날 회장의 저택에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합니다. 25세의 젊은 여성, 이름은 정수연.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온 그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가정부로 일하게 된 정수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인상에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키 162cm의 단정한 묶은 머리, 맑은 눈빛을 가진 그녀에게서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죠. 관리인 박철수 씨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현관으로 그녀를 안내하며 말합니다. 더위에 고생하셨겠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 뽑으신 분이에요.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원한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실에서 더위를 피해 조용히 쉬고 있던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정수연을 향해 달려옵니다. 멍멍멍, 컹컹컹, 와라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짖지 않던 백호가 수연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짖음의 톤이 경계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인 박 씨가 당황하며 백호를 말립니다. 이상하네요. 백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 봅니다. 더위 때문에 예민해진 건가? 죄송합니다, 수연 씨.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연이 백호에게 천천히 다가가자
백호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더위에도 이렇게 활발하고.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 백호의 목 뒤를 정확히 긁어주자 백호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처럼 그녀에게 애교를 부립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2층에서 지켜보던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느려진 것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인가? 회장은 수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연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던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걸음걸이, 하연이와 똑같아. 오른쪽 발을 살짝 안쪽으로 디디는 습관까지. 그리고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회장의 눈에 들어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실을 청소하던 수연이 집안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라 랄랄라라라. 저 하늘 높이 바라만 보면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멜로디는 20년 전 하연이가 백호와 놀면서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하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그 노래를 매일같이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말도 안 돼. 그 노래를.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연이 찬 음료수를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연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젓가락도 왼손으로 잡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연이 계단을 오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왼발부터 계단을 오르고 난간을 잡을 때도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하연이와 똑같은 습관이었죠. 점심시간 수연이 시원한 냉면으로 혼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은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냉면을 먹을 때 김치를 먼저 한 입 베어 먹은 후에 면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연이도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리고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지는 습관, 생각할 때 오른쪽 귀를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하연이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회장은 자신의 기대가 또 다른 실망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7시 바깥에 찌는 듯한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 무렵 회장은 수연에게 시원한 차를 대접하겠다며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응접실로 부릅니다. 수연 씨, 오늘 첫날인데 이런 더위에 고생 많았어요. 잠깐 앉아서 시원한 차나 한잔 하시죠.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연이 차가운 보리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회장은 그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마시는 것을 봅니다. 하연이도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수연 씨는 고향이 어디인가요? 저는 특별한 고향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곳을 전전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은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수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 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연이가 실종된 것도 정확히 5살 때였습니다. 5살 때부터요? 그럼 그 전 기억은 정말 전혀 없는 건가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부모님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억을 차단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의 목이 메어옵니다. 혹시 꿈에서라도 뭔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가끔 꿈에서 큰 개와 놀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하얀 털에 꼬리가 말린 큰 개.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는 큰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기억이요. 시원한 그늘에서 물놀이를 하던 기억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 구분이 안 가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연이는 백호와 정말 친했었습니다. 매일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며 하루 종일 함께 지냈었죠. 특히 여름에는 마당에서 함께 물놀이를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가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집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요. 처음 와본 곳인데도 말이에요. 회장이 놀라며 반문합니다. 편안하다고요? 네, 마치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백호를 처음 봤는데도 왠지 모르게 친근했어요. 이상하죠?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수연 씨, 혹시 고아원에서 들은 얘기 중에 당신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가족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어서 이름도 모르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회장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하연이를 찾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연 씨,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이 서재로 가서 2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앨범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하연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하연이었어요. 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하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회장은 5살 때의 하연이가 백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름마당에서 백호 등에 타고 있는 사진, 백호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사진, 백호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사진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수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가 제 꿈에 나오던 게예요. 그리고 이 집, 이 마당이 제 꿈에 나오던 곳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연 씨, 아니, 혹시 당신이. 그때 거실에서 쉬고 있던 백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응접실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핥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기쁨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컹컹, 컹컹, 와랄.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저는 정수연이에요. 김하연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백호가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수연이 백호를 내려다보며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백호야, 놓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순간 회장과 수연 모두 깜짝 놀랍니다.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백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무도 백호의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백호가 수연 앞에 앉아서 앞발을 들어 올립니다. 하연이가 백호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인사법이었습니다. 수연이 무의식적으로 백호의 앞발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 똑똑하네. 인사도 할 줄 알고. 회장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 인사법은 하연이가 백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수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네를 밀어주시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장은 마지막 확신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연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당신에게 왼쪽 어깨 뒤쪽에 작은 점이 있나요? 하연이에게는 왼쪽 어깨 뒤쪽에 콩알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 점은 제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회장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연아, 정말 너구나.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찾고 찾던 우리 하연이. 할아버지? 그 순간 수연, 아니 하연의 머릿속에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기억이 나요. 회장이 하연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그래, 맞아. 내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 20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백호도 두 사람 곁에서 기쁨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컹컹? 와랄. 하지만 하연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 원장님과 그곳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버릴 수 없어요. 회장이 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하연아. 그분들께는 할아버지가 평생 감사드릴 거야.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회장은 즉시 고아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원장님, 저는 태중그룹 김태준입니다. 저희 손녀 하연이를 20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요? 네, 내일 하연이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회장과 하연이는 함께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연아, 정말 가족을 찾았구나.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연을 끌어안습니다. 하연아, 원장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20년 동안 내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회장이 원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하연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원장님께서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연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하연이 원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원장님은 제 두 번째 엄마예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장은 고아원에 10억 원을 기부하고 새로운 교육관 건립을 약속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연은 점점 더 많은 어린 시절 기억들을 되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일이요. 회장이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내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백호도 옆에서 함께 뛰어다녔었지. 하연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기억을 잃었을 때도, 지금 기억을 되찾았을 때도 할아버지가 저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당연하지, 하연아. 할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다. 백호는 이제 매일 하연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이 할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고아원 아이들과 실종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받은 사랑과 기적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회장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연아. 우리 함께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하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호는 여전히 두 사람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호야, 너도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걸 도와준 거야. 정말 고마워. 하연이 백호를 쓰다듬으면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매일 밤 하연이에게 어린 시절처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헤매던 작은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기억을 잃고 먼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충실한 개 한 마리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정말 우리 이야기 같아요. 그래, 우리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작은 공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회장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찾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연이가 고아원에서 보낸 20년은 그녀를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원장님과 고아원 식구들도 하연이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심지어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경험들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가 찾고 있는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